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전자현미경 분석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자라고 하는 거, 네, 전자는 아주 작죠.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하면은 우리 뭐 여기 손가락 뭐 작은 거 먼지 이런 거 햇빛 비친 먼지 날아다니는 거 이런 것까지는 볼 수 있지만 더 작은 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해요? 현미경으로 보게 되죠. 렌즈들을 이용해서 이제 작은 거, 그래서 뭐 박테리아도 보고 세포도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작은 것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결국 본다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파장이 보통 한 350에서 한 650 나노미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를 보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보려면 어떻게 돼요? 빛이 얘를 만나서 튕겨져 나가야 되죠. 근데 이만은 뭐 크면은 빛이 이렇게 와서 튕겨져 나갑니다. 와서 튕겨져 나가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을 건데요. 빛보다 더 작은 건 어떻게 돼요? 못 만나면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게 되니까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거의 한 수백 나노미터 정도? 박테리아도 겨우 봅니다. 막 점 하나로 겨우겨우 볼까 말까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작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 하면요, 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훨씬 더 작겠죠. 그죠? 더 작기 때문에 작은 바이러스라거나 DNA라거나 아니면은 요런 이제 분자 구조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우리 광학현미경을 먼저 보시면요.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광원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샘플에 비췄을 때 위에서 이렇게 쫙 보면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렌즈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전자현미경도 비슷합니다. 전자현미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고요. 하나는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입니다. 트랜스미션은 이렇게 투과하는 빛을 관찰하는 거고요.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경우는 표면에 도달했었을 때 튀겨져 나가는 산란되는 이 빛들을 활용해서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EM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빛이 내려가는 그 중간에 있고요. SEM 같은 경우에 샘플이 아래쪽에 있고 디텍터는 위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TEM은 뭐냐면은 그림자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는 밑으로 쭉 조여줬을 때 우리 X선도 마찬가지죠. X선도 조여주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건 투과하지만은 단단한 뼈가 있는 경우엔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죠?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샘플이 있는데 빈 공간이면 그냥 통과합니다. 그래서 밝게 나타나요. 근데 중간에 무언가가 있으면 특히 전자 밀도가 많은 것이 있으면 전자가 통과를 못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왔다가 튕겨져 나가는데요. 밑에서부터 튕겨져 나가는 것보다 위에서부터 튕겨져 나가는 게 더 가까이서 튕겨져 나가다 보니까 더 밝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높이에 따라서 이 샘플의 높이에 따라서 그 밝기가 차이가 나타나서 약간 3차원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광학현미경을 보면 개미를 본다고 합시다. 개미를 보면은 이렇게 머리 볼 수 있고 뭐 광학현미경 이렇게 더듬이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뭐
이거보다 더 작게는 또 힘들겠죠. 어느 정도 작아지고 나면 이제 SEM 같은 걸로 이렇게 표면 관찰들을 할 수가 있고요. TM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요 선 하나하나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는 이미지는 약간 다르죠. TM은 약간 조금 단면 같은 것도 보여지는데 광학현미경이나 SEM 같은 경우 약간 3차원 구조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요 이제 현미경의 모드에 따라서 관찰할 수 있는 그 크기, 레졸루션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관찰할 수 있는 크기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조금 더 이제 뒤에서 보게 될 건데요. 일단은 이런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쏘아주게 됩니다. 쏘아지는 것을 가속전압이라고 하는데요. 전자를 쏘아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가속전압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많이 이제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속전압에 따라서요. 가속전압에 따라서 약간 레졸루션이 다릅니다. 가속전압이 상대적으로 크면 클수록 좀 더 투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은 그냥 5kV에서는 쌤 그냥 표면만 보였는데 약간 보면은 이제 20kV에서는 조금 안쪽까지 투과가 돼서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요거는 쌤입니다. 쌤은 보통 한 5에서 20kV. 템 같은 경우에는 쌤은 왜냐면 그냥 투과되는 거 이제 튕겨져 나오는 것만 보면 되는데요. TM은 얘를 투과해야 돼요. 투과하려면은 에너지가 커야만 투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큰 TM은 더 큰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더 작은 크기도 볼 수 있고 하물며 요거 다 원자들이에요. 여기 점점 있는 거. 원자까지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는 전자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작은 전자들은 원자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전자현미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광학현미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빛을 모아주고 얘를 이제 집착했다가 얘를 또 이제 상을 바꿔주고 뭐 이렇게 펼쳤다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오목 렌즈랑 볼록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빛을 모아주거나 아니면 퍼뜨려주거나 하는 것을 렌즈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전자현미경의 경우에는 이런 렌즈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렌즈로 할 수는 없고요. 전자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전자 코일 같은 걸 씁니다. 전자석을 써서요. 여기에 이제 전자다 보니까 여기에 뭐 마이너스 걸어준다거나 이 마이너스를 이쪽을 살짝 마이너스를 줄이고 이쪽 마이너스 크면 이렇게 휘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경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전자현미경에서도 렌즈, 컨덴서라고 하는 오브젝티브 렌즈와 컨덴서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런 광학 렌즈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전자기를 이용한 전자기 렌즈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구체적인 구조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잠시 보시면요. SEM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서 전자현미경은 모두 다 위쪽에서 이제 그 전자를 쫙 쏘아줍니다. 그리고 전자기 렌즈를 통해서 이 전자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걸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왔던 것이 이제 부딪히면은 어떻게 돼요?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되겠죠. 스캐터링이 일어나는데 한쪽에 디텍터가 있어서 이 디텍터에서 얼마만큼 전자를 많이 이제 디텍션 하느냐를 가지고 높이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토폴로지,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 표면의 이런 구성,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된 아주 빨리 달리고 이제 빨리 움직이고 있는 전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요것은 엑스레이와 비슷하게 성분 분석 같은 곳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 요것이 이제 샘플 넣고 여기 진공을 잡아서 전자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진공이 잘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자는 쉽게 산란이 됩니다. 중간에 먼지 하나만 있어도 그 전자는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초고 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관찰되는 SEM 이미지는 말씀드렸듯이 스캐터, 위에서 온 전자가 맞고 튕겨져 나갈 때 높은 곳에 있을수록 전자를 더 가까이서 많이 튀겨져 낼 거고 디텍터에 멀리 있을수록 더 이제 오려면은 상대적으로 덜 튀겨져 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높이 구조, 표면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서피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여주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전자들의 가속은 1에서 30kV로 TEM에 비해서는 TEM은 기본 100kV, 뭐 80kV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200kV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가속 전압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어쨌든 표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SEM 같은 경우에는 일단 표면 분석, 표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컨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크기, 일단 보이니까 크기도 알 수 있겠죠. 크기나 여러 가지 등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SEM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의 물질이든지 다 확인은 가능합니다. 단, 전자를 튀겨낼 수 있어야 돼요. 전자를 튀겨내려고 하면은 그 물질의 전자 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속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어요. 금속은 전자 많잖아요. 그죠? 디오비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자 밀도가 높은데 비금속 물질, 뭐 탄소, 뭐 세포 같은 것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전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를 튕겨져 내야지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전자를 못 상대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약해요. 인텐시티가 확인을 못하는 건 아닌데 되게 뿌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골드나 플라티늄 같은 전자 밀도가 높은 것들은 얇게 이렇게 디포지션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얇게 코팅을 하게 되면은 전자가 스캐터링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 형태를 확실히 깨끗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TEM입니다. TEM은 이제 전자현미경 SEM과 동일하고요. 위에 보시는 일렉트론 건에서 전자가 튀겨져 나가고 요 이제 전자기 렌즈를 통해서 전자들을 한쪽으로 계속 모아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하는데요. SEM은 아래쪽에 샘플이 있었다면은 TEM은 중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SEM은 튕겨져 나온 빛을 보다 보니까 디텍터가 위에 있어야 되지만 TEM은 이제 투가 되는 빛을 봐야 되다 보니까 디텍터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샘플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SEM 같은 경우에는 이 시료가 얇지 않아도 돼요. 두꺼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TEM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두꺼우면 어떻게 돼요? 통과하기 힘들겠죠. 얇은 것보다. 그래서 TEM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되게 얇게 준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 뭐 그리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내용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TEM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림자 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림자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명을 쏘여주면은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은 통과 못하니까 까맣게 나타나고 벽이 하얗게 나타나죠. 그걸 통해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세포 같은 경우에 이제 세포를 찍으면은요. 세포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자 투과가 어렵다 보니까 까맣게 이렇게 여기 마이토콘드리아네요. 그리고 이게 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빈 공간은 하얗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를 투과할 때 아무래도 전자 밀도가 높은 곳일수록 전자 투과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낮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조금 더 밝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면 같은 것들을 다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물질들은 다 얇아야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세포도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얘도 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런 샘플을 이제 준비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찍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샘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막 같은 거, 벌크 세람이라고 해서 그냥 이런 판때기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갈아요.
갈아서 구멍을 뚫어서 최대한 얇게 만듭니다. 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찍게 되고요. 뭐 메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르게닉 모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얼린 다음에 얘는 막 갈면 어떻게 돼? 다 터지죠. 그러면 형태가 다 엉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얼리거나 아니면 왁스 같은 것에 넣은 다음에 얇게 점입니다. 점인다, 얇게 이렇게 우리 연필 깎을 때 이렇게 얇게 깎아내죠. 그런 것들을 점인다고 하는데요. 얇게 점여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샘플 이제 넣어주는 홀더를 보시면은 요렇게 끝에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자빔이 들어가는데 요 크기가 아마 한 2mm, 3mm 정도 되는 구리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홀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기 위에 요 크기에 맞도록 샘플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것을 여기에 꽂으면은 여기에 꽂고 요 나사를 돌려 가지고서는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홀더 같은 경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길다랗게 해서 안으로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챔버 백큐미 잡혀있는 챔버 안으로 넣을 수 있게 맞춰져 있고요. 이때 요것에서 그냥 요 넣은 대로만 관찰하는 걸 싱글 틸트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는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회전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요건 가능합니다. 더블 틸트는 뭐냐 하면요. 요거는 돼요. 요거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중간에 요 홀더 있잖아요. 요 부분이 요렇게 구부러질 수가 있어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은 X, Y, G 면으로 다 틸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더블 틸트라고 합니다. 요렇게도 틸트하고 요렇게도 틸트한다라고 해서 더블 틸트 홀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요 끝에 쪽, 보통은 여기에서 그냥 손잡이만 되어져 있는데 요 끝에 뭔가 이상한 게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크라이오 홀더라고 해서요. 아까 샘플 중에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밀링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얘를 계속 얼리면서 유기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얼리면서 봐야 되는데 액체 질소를 여기 넣어서 샘플을 계속적으로 얼려주는 크라이오 홀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요즘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미 제가 학생일 때부터 뭘 만드냐 하면요. 여기에 샘플을 넣는 부분에 이렇게 조그만 챔버를 만듭니다. 챔버를 만들고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무언가 씨앗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 홀더 끝에다가 이제 넣어놓고서는 이제 TM에 넣어주면은 전자가 떨어지고 있죠. 수많은 큰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시추 반응을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시추 리퀴드 게시어스 셀이라고 하는 특수한 홀더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홀더 안에다가 이 홀더 구멍에다가 샘플을 올리는데요. 말씀드렸지만은 TM 같은 경우에는 투과되는 빛을 보다 보니까 아주 얇아야 돼요. 아주 얇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두꺼운 물질들 우리 칩 같은 거 얼마나 두꺼워요. 그죠? 얘네들 그대로 못 써요. 못 써서 어떻게 해요? 일단 자릅니다. 작게 잘라요. 자르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사포 같은 걸로 막 갈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막 손으로 하면 힘드니까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미케니컬 폴리싱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얘 두께를 보면서 막 사포로 갈아줘요. 갈아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사포로 갈아도 여전히 한 30 마이크로 정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아르곤 플라즈마 같은 걸로 때려줍니다. 중간에 얇은 곳을 때려주면서 이제 아르곤 플라즈마로 원자 단위에서 깎아내는 거예요. 원자 단위에서 깎아내다 보면 중간에 구멍이 뽕 뚫리게 되는데요. 구멍이 뚫리면 샘플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없어진 주변, 요 엣지 쪽은 이게 계속 깎아낸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구멍 뚫린 주변 쪽은 아주 얇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요 주변을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폴리싱을 통해서 샘플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FIB라고 해서 Focused Ion Bea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온을 되게 강한 에너지로 때려주는 거예요. 레이저처럼. 어떻게 보면 레이저처럼. 이렇게 때려주게 되면은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에너지적으로도 얘네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모래바닥에 막 공을 계속 던져요. 쇠공을. 그러면 계속 퍽 하면서 얘네들이 튕겨져 나가면서 그 부분이 파이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FIB 같은 경우에는 이온들을 계속 가속해서 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때려주게 되면 그 부분이 원자가 튀겨져 나가면서 파이게 되겠죠. 그런 FIB 식각하는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 분야, 소재하시는 분들, 방막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해서 단면을 분석할 때 사용이 됩니다. 네. 그거 외에도 요즘에 나노물질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노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은 나노물질, 파우더물질 되게 작은 거 나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커퍼 그리드라고 하는 그리드가 존재합니다.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구리가 이렇게 격자무늬 창살처럼 되어져 있고요. 우리 그 옛날 집 가면은 그 창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창호지가 돼 있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단한 그리드가 있고요. 거기 위에 창호지처럼 빈 공간에는 폴리머가 폼바라고 하는 폴리머를 깔아줍니다. 이 폴리머를 깔아주고 그 위에 커퍼를 얇게 코팅을 해줘요. 그래서 커퍼 그리드라고 하는 요 그리드에 있는데요. 요 그리드가 하나가 뭐 한 요 크기가 100마이크로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몇 개로 이 일정한 크기를 몇 개로 나눠졌느냐에 따라서 150메시, 뭐 300메시, 뭐 100메시, 200메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메시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더 촘촘하게 있어서 좀 더 튼튼하게 하겠죠. 하지만 네, 튼튼하게는 할 거고 샘플의 조건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은 커퍼가 있는 곳은 안 보입니다. 어둡게 보여요. 근데 요 비어있는 창호지 있는 부분 있죠. 창호지 있는 부분, 폼바가 있는 부분에 샘플을 딱 떨어뜨리면은 그쪽은 얇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샘플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죠. 이렇게 샘플들이 있는 것들. 그리고 요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노 입자는 샘플링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냥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물론 솔벤트는 다 날려줘야 됩니다. 날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그 커퍼 그리드 격자가 있는 게 이제 너무 있으면은 사실 샘플 관찰할 때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샘플들은 카본 같은 경우에 얘도 어쨌든 전자 밀도를 가지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레이시 그리드라고 해서 폴리머들이 이렇게 그냥 폴리머를 얹어주는데 얘네들이 쭉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은 구멍도 나겠죠. 그죠? 물론 구멍이 있는 곳에서 있으면 샘플을 볼 수는 없겠지만 쫙 늘어나면은 그럼 여기는 되게 얇을 거 아니에요. 폴리머가. 그런 경우에 이제 전자 덴시티가 낮은 물질들 뭐 카본 다시라거나 유기물 같은 것들은 이런 곳에 얹어가지고 관찰하기도 하는 이런 레이시 그리드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기본적으로 TEM에서는 전자 밀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금속들 같은 거, 옥사이드 이런 것들, 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면 일단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다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탄소, 질소, 수소, 산소. 그러다 보니까 전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속 전압이 세다 보니까 얘를 통과를 해버려요. 일부는 통과를 해버리다 보니까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럼 얘를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샘플이 있는 곳에다가 전자 밀도가 높은 뭐 텅스텐이나 우라륨 같은 그런 물질을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말려버립니다. 말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코코아를 먹다가 이제 그냥 먹다가 컵을 놔두죠. 그러면 코코아를 먹다가 이제 벽면을 따라서 코코아가 쭉 떨어지고 그 컵 주변에 동그랗게 따라가지고서는 거기에 모여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보이는 것처럼 어떤 바이러스나 유기물이 있는 곳에 이온, 금속 이온을 포함하는 용액을 떨어뜨리고 말려버리면요. 얘네들이 이제 물질 주변에 이런 이제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주변에 그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쫙 붙이면서 말라가면서 이쪽 주변, 경계 주변에서의 금속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컵, 코코아 먹고 나서 이제 그대로 마르면은 컵을 떼면 어떻게 돼요? 그 컵 자국처럼 동그랗게 남죠. 그런 것처럼 여기 주변에 전자들 밀도가 높은 금속들이 존재하게 되면서 이제 그 형태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음각이죠. 음각. 양각이 아니라 음각. 음각으로 주변 경계를 더 어둡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런 형태들을 잘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네거티브 스테이닝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TEM, 뭐 SEM 이런 거 이제 뭐 광학 현미경 등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광학 현미경으로는 거의 한 마이크로, 수백 마이크로 수준. 그 다음에 마이크로 수준은 이제 SEM.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TEM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그것보다 더 작은 건 XRD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TEM도 원자 단위까지 다 확인할 수 있고 항상 우리가 뭘 관찰하고자 하는지에 따른 그 스케일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 빛을 쪼여 주었을 때에 이 물질들이 어떻게 이제 빛이 쪼여지느냐에 따라서 성분 분석들에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우리 계속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